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토숙 숙장인 이토 마코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헌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헌법 개정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대체 어떤 것인지, 특히 자유민주당이 헌법 개정 초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헌법을 개정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점들을 잠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의 헌법이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가치를 소중히 하는지, 원래 헌법이라는 게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지, 그 점을 이야기하면서 자민당 개헌안의 문제점을 짚어가며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구조, 전쟁 포기, 항구평화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역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1인 1표 실현이라는 그런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와 관련해서 이 개헌 문제,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파워포인트 1을 봅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선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만, 이토숙이라는 법률가나 공무원을 양성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30년 정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법률가의 일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률가를 한 사람이라도 더 세상에 내보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경 시부야 이토숙의 강의 풍경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많기에 전국에서 제 강의를 들으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국 헌법을 보다 많은 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강연하고 책을 집필하기도 합니다. 아마 연간 100회 이상, 올해는 150회 이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헌법에 관한 책도 쓰고 있으니 꼭 구해서 읽어주시면 기쁘겠습니다. 자, 그럼 헌법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법률을 따릅니다. 왜 법률을 지키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법률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법률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 그건 그 법률이 그 지역이나 시대의 다수 의견에 따라 만들어졌다, 따라서 옳다고 해도 좋겠죠. 왜냐하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 주권 국가이므로 국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법률이고, 따라서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엔 달랐습니다. 천황이 만든 법률이니까 옳은 것이다, 또는 외국이라면 국왕이 만든 법률이니까 옳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했죠. 그걸 천황 주권, 국왕 주권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은 국민 주권 국가이니까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법률이고, 그러니까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의 소리에 따르고 있다면 언제나 옳은가요? 애석하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정보 조작에 현혹되거나 분위기나 무드나 눈앞의 이익에 눈을 빼앗겨버리고 당황하기도 해서 애석하지만 잘못된 판단을 하고는 합니다. 즉, 인간이란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국민이 찬성했더라도 그걸 나중에 돌아보면 잘못이었다, 그런 것을 인류는 여러 곳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히틀러 시대 나치스 독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국민은 열광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듯이 히틀러는 그 배후에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등 여러 가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 국민은 압도적으로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 국민은 역시 압도적으로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개시를 지지한 것이죠. 그때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라크에 대량 파괴 무기가 숨겨져 있다. 이라크는 테러리스트와 연결되어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지금 바로 후세인 대통령을 처부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거짓에 근거해서 수많은 미국 국민은 물밀듯 이라크 전쟁을 찬성하고 말았습니다. 일본도 그렇지 않은가요? 세계대전 때 대본영의 발표라는 거짓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치 일본이 계속 승리하고 있다고, 이건 정의로운 싸움이라고, 매스컴도 국민도 다들 말하자면 어떤 점에서는 속아서 깃발 흔들면서 병사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이 민족을 넘어서,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대개 인간이라는 것은 애석하기도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그런 약하고 불완전한 생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 시대마다 국민 다수의 소리에 바탕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수 의견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수 의견이라도 중지시킬 방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수 의견이라 해도 빼앗아서는 안 될 가치가 있지 않은가. 그 다수의 생각으로도 빼앗으면 안 되는 가치를 인권, 평화라고 해서 그것을 미리 헌법에 정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수 의견이라도 빼앗을 수 없는이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다수 국민에 의해 만든 법률이더라도 빼앗아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국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법률이라고 해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가치를 인권이라고 하고, 국민 다수의 소리를 모으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소위 전쟁이다. 그러므로 평화를 확실히 지켜가자라고 한 것이죠. 그것들을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기록해 놓은 것, 그것이 헌법이다. 그렇게 됩니다. 이처럼 권력 행사를 헌법으로 막는 것, 이런 생각을 입헌주의라고 합니다. 원래는 영국 국왕이 횡포를 저지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해서 당시 영국의 귀족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생각해낸 이런 생각, 이걸 입헌주의라고 합니다. 헌법으로 성립되는 정치, 그런 의미에서 입헌주의이고, 다만 오늘날은 민주주의 사회이므로 국왕의 권력에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정치 권력, 민주주의에 바탕한 정치라 해도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만세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므로 그 민주주의에도 헌법으로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입헌주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헌주의라는 생각은 민의를 반영하고 민중의 이름을 말하는 정치 권력이라 해도 헌법으로 제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기에 오늘날 현대 입헌주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입헌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법률은 국가가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를 제한하고 국가를 묶어두기 위한 도구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과 헌법은 화살표의 방향이 180도 반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더러 지키라고 말하느냐, 그 상대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률은 국민을 향해 지켜라고 말하지만 헌법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지켜라고 말하고 국가를 묶어두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국가, 나라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권력 주체로서의 국가입니다. 거기에는 문화나 역사나 전통,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나 역사나 전통, 그렇습니다. 내 조국이라거나 자기 고향이라거나 산이나 강이나 자연, 문화와 역사와 전통 같은 그런 풍요로운 이미지의 국가가 아닙니다. 좀 실례지만 영어로는 country라는 의미의 국가가 아니라 state라든가 government라는 의미의 국가, 그것을 꽉 잡는다. 그것이 헌법의 중요한 역할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안에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전통 같은 것을 넣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원래 헌법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 안에 그런 것들을 넣어버리면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역사나 문화나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릅니다. 무엇이 일본의 좋은 전통, 문화라고 생각할지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헌법 속에 넣어서 일본은 이런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옳다고 한다, 좋은 것으로 한다라는 것을 국가가 정해서 강제해 오게 되면 그것에 찬동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는 그런 사람들을 배제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그와 같이 가치관을 동반하는 것들을 헌법 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유일하게 모든 국민에게 공통된 가치관으로 지닌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에게 역사관, 문화관, 전통관 등이 다를지라도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 그것은 하나, 인간이라는 한마디입니다. 즉 모든 국민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인정되는 권리, 곧 인권, 이것을 소중히 한다라는 것만큼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인 것이기에 그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도구, 그것이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대단한 듯이 강의하고 있지만 20대 초반 때까지 헌법은 법률의 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 국민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을 헌법이라고 한다라고 줄곧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큰 잘못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을 지킬 의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헌법을 지키게 하는 쪽이니까요. 지키는 쪽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를 제한하고 우리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의 정의, 헌법이란 국가 권력을 제한해서 국민의 인권, 권리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인권 보장이 목적인 법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법률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해서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에게 제한을 가하는 국민에 대한 통제입니다. 헌법은 거꾸로 국가 권력을 제한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 속에 인권 정의가 잔뜩 들어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헌법 속에 많은 의무를 넣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일입니다. 그것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것이 헌법의 일이다. 따라서 헌법 속에 인권 규정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들의 헌법에는 3가지 의무가 씌어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 근로의 의무, 이 3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의무단 의무는 납세의 의무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납세의 의무라는 것도 실은 헌법 속에 넣을 필요까지 없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헌법 속에 넣은 나라는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미국 헌법에도, 영국 헌법에도, 프랑스에도, 독일에도 납세의 의무는 헌법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건 세법이라는 법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지 헌법 속에 의무를 많이 넣어버리면 그것은 헌법이 아니게 되고 맙니다. 그것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민당 개헌 초안은 3개의 의무에 더해서 새롭게 10개나 되는 다양한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다, 히노마루와 키미가유를 존중할 의무다, 영토나 자원을 확보할 의무다, 공익 또는 질서에 복종할 의무다 등등 이렇게 많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바로 헌법이 국민을 지배하는 도구로 바뀌고 말게 됩니다. 더구나 새로운 인권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법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헌법이 아니게 됩니다. 입헌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되고 마는 겁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리듯이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이 국가를 속박하는 그것을 위한 도구이지 국민이 지킬 법이 아닙니다. 그런 점은 헌법 99조에 확실히 씌어 있습니다. 천황 혹은 섭정 및 국무 대신, 국회의원, 재판관과 그 밖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씌어 있어서 원래 국민은 헌법을 지킬 의무 같은 것은 없다. 정치가들이 지키도록 할 의무나 책임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민당의 개헌 초안 제102조에는 무엇라고 씌어 있는가? 모든 국민은 이 헌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국민이 헌법을 지키도록 그 헌법 안에 씌어 있는 10개도 더 되는 의무를 지키게끔 된다. 국가가 국민에게 짊어지워서
국가가 국민에게 이것에 따르라고 하는 법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놀랍게도 국회의원, 국무대신, 재판관과 그 밖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써 있어서 거기에서 천황이나 섭정을 삭제했습니다. 천황이나 섭정은 헌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황이나 섭정은 헌법보다 상위이다. 헌법 같은 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헌법보다도 위에 헌법을 초월하는 존재로서 천황, 섭정을 자리매김하고 말았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헌법을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하고 말았다. 말하자면 헌법을 법률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헌법이 헌법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이를 입헌주의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민당의 개헌안이 갖는 본질이 됩니다. 국가를 속박하기 위한 헌법으로부터 국민을 속박하는 도구로서의 헌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민당 개헌 초안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점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은 전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민당 개헌 초안의 전문입니다. 일본국은 오랜 역사와 고유의 문화를 지니며 국민 통합의 상징인 천황을 지니는 국가이다라고 이런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대전으로 인한 황폐와 막심한 대재해를 극복하고 발전해서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어 라고 자만하듯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국은 국가는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는 3단락에 가서야 겨우 국민이 등장합니다. 일본 국민은 국가와 향토를 자랑과 기계를 갖고 스스로를 지켜, 즉 국방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인권을 존중한다라고 국민이 인권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국가여야 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인권을 존중하라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인권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를 존중하고 가족이나 사회 전체가 서로 도우며 국가를 형성한다. 국민은 국가를 형성한다. 부분이다. 도구이다. 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4단락제 우리는으로 시작합니다만 자유와 규율을 존중하고 아름다운 국토와 자연 환경을 지키면서 교육과 과학기술을 진흥하고 활력 있는 경제활동을 통해 국가를 성장시킨다. 우리들이 할 일은 국가를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일본 국민은 좋은 전통과 우리 국가를 영원히 자손에게 계승하기 위해 여기 이 헌법을 제정한다. 어떻습니까? 국민이 헌법을 제정하는 목적을 전통과 국가를 계승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국가를 계승하기 위해 헌법을 만든다. 그야말로 국가를 중심으로 한 생각입니다. 국민의 행복보다도 국가의 발전, 국민의 안심보다도 국가가 강해지는 것, 그 편이 소중하다라는 그런 개헌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야기를 바꿉니다. 헌법의 정의는 국가 권력을 제한해서 국민의 인권을 지킨다. 그건 말을 바꾸자면 다수파나 강자를 제한해서 소수나 약자를 지키는 역할로 오늘날은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즉 강자에 의한 약자에 대한 부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역할을 일본 헌법이 감당하도록, 현대 헌법이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파나 강자, 강한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중에도 강자로부터 약자를 지킨다고 할 때 헌법은 중요합니다. 강한 힘이라는 것은 단지 권력만이 아닙니다. 폭력이나 재력이나 회사, 사회적 지위나 전문 지식, 다양한 강력한 힘으로부터 약한 입장인 자신을 지킨다. 그것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무언가 부조리한 점을 느꼈다면 헌법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부조리한 퇴출을 당한 종업원이라든가 원청회사와 하청회사라든가 자금력이 풍부한 고리대금업자와 다중채무를 안고 있는 서민 등입니다. 다양한 강약관계가 있을 때 강한 입장인 사람이 그 힘을 부조리하게 행사하지 않도록 확실히 속박해서 약한 입장인 사람을 지킨다. 그런 역할이 사실은 헌법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 헌법에 대해 생각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상상력, 이매지네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력, 이매지네이션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다수파에서 소수파로의 상상력, 다수파와 소수파는 뒤바뀔 수가 있다는 상상력,
누구든지 강한 면이 있으면 약한 면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상상력, 즉 타자에 대한 공감이라는 것, 이것이 실은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후텐마 기지 문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는 원자력 발전소 문제 등도 있습니다. 저는 다수파 쪽의 인간입니다. 오키나와의 여러분과 같은 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여러분은 소수파이지 않습니까? 그 소수파의 여러분을 희생시켜서 다수파의 생활이 성립한다. 그런 희생의 구도는 잘못입니다. 타카하시 테치야 선생도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위 소수파를 희생시켜서 자신들 다수파가 있다. 그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다수파인 자신이라면 그 소수파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상상력을 발휘해 간다. 그것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수파일지도 모르지만 자칫 언제 소수파로 바뀔지 모릅니다. 회사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른다. 저는 지금 건강하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나이를 먹으면 저 역시 돌봄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신의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두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성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강한 면이 있으면 약한 면도 있습니다. 일본인입니다 라고 하면 다수파지만 하지만 몸이 좀 약하다는 소수파의 면도 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라는 입장은 일의 측면에서는 강한 입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인건비는 너무 비싸다, 인원수가 너무 많다, 더 줄여야 한다 등의 말을 듣습니다. 즉 생활자, 노동자로서는 소수파거나 약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강한 면이 있으면 약한 면도 있다고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해 가는 것이 헌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국 헌법이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의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니고 개인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지향하는 것, 쉽게 말하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는 다들 똑같이 소중히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으로서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른 것입니다. 먼저 사람은 누구나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해 국가가 있는 것이지 결코 국가를 위해 개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훌륭한 것이다 라고 해서 강제로 끌려가 전쟁에서 젊은 생명이 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 것은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것이 개인의 존중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을 서로 인정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구나 다들 다르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훌륭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훌륭합니다. 물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다양성을 받아들여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종이나 종교, 물론 성별이나 사상이나 부모 등 여러모로 다른 사람이 있어도 좋다고 말이죠. 오히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인정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누구나 사람은 다 동등하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인종이나 종교나 성별도 전혀 관계없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음을 확실히 모두가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같은 인간은 없습니다. 개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 개성을 지닌 둘도 없는 인간으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런 생각. 그것이 개인의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개인의 존중. 이것이 헌법에서 사실 제일 소중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삼원칙, 3대 원리 아니었던가 하고 약간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삼원칙, 즉 일본국 헌법의 삼원칙, 3대 원리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죠?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그리고 국민 주권, 이건 주권 재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항구 평화주의, 이건 전쟁 포기라고도 말하는데 이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실은 이 삼원칙의 더욱 근원적인 곳에 이 개인의 존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한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성을 존중한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라는 것이 소중하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하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를 수렴해서
국민 주권으로 정치를 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따라서 전쟁 포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 존중한다는 점으로부터 인권 존중, 국민 주권, 그리고 평화주의라는 3대 원칙, 이것이 도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일본국 헌법의 요점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이 헌법 13조 개인의 존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민당의 개헌안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자민당의 개헌 초안은 모든 국민은 사람으로서 존중된다, 즉 개성을 가진 구체적인 개인이 아니라 추상적인 사람으로 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으로 정리해버린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근을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성을 가진 다들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막연하게 추상적인 사람으로 존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개인보다도 사람이라고 하는 집단을 존중한다. 그렇다면 그 집단, 나가서 가족, 지역, 사회, 국가라고 하는 집단 쪽이 이른바 개인보다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뿌리 깊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략 사람이라는 식으로 정리해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으로 존중하기에 그 개인의 목숨이 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라고 추상적으로 해버리고 나면 그것은 물건과 같은 소모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전쟁 때 병사가 몇 명이나 죽었느냐, 이른바 탄약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말하는 것과 같이 병력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 그런 식의 인간의 목숨을 총알 같은 소모품으로 전쟁 때는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발상입니다. 개인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둘도 없는 목숨을 가진 인간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사람으로서 묶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 등으로 피해가 있어도 어쩔 수가 없다.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의 피해가 있어도 뭐 어쩔 수 없었노라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해버리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 개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개인으로서 존중한다는 것이 진정 근대 헌법의 본질인데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인권과의 관계로 말하면 자민당의 개헌안은 12조에 이런 것이 씌워져 있어요. 여기 빨간 글씨 부분입니다. 자유 및 권리에는 책임이나 의무가 따를 것을 자각하고 언제나 공익 및 공공의 질서에 반해서는 안 된다. 즉 인권이라는 것이 언제나 공익과 공공의 질서 아래 그것에 짓눌러 깨지는 것을 헌법이 인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공익과 공공의 질서. 공익과 공공의 질서라는 게 무엇입니까? 뭐랄까 사회의 질서와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 공공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국익, 그리고 현재 국가가 정한 질서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원자력 발전소 건립 추진이라는 것을 국책으로 정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항하는 것은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질서에 반하는 행동이다 라고 허용되지 않게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언제나 공익과 공공의 질서 하에서만 인권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니까 이것은 사실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메이지 헌법 시대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메이지 헌법 시대, 안녕 질서라는 말로 다양한 인권이 제한되어서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것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안유지법이란 것도 결코 이것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민당 개헌 초안의 21조에 이 말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 및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정부를 비판하거나 하는 그러한 활동이라던가 정부의 방위 정책을 비판하거나 군사 정책을 비판하거나 그러한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될지 모른다. 정말로 불편하고 답답한 그러한 사회로 사실 이런 조문에 의해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개헌안의 3조에는 일장기와 키미가요, 이것을 국기, 국가로 하니 존중하라는 의무를 국민이 부과받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특정한 문화, 역사, 전통의 강요는 멈추기 바란다. 그건 원래 헌법의 일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장기나 기미가요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있어도 좋다라는 것이 자유로운 사회의 모순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 생각을 부정해서 눌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틀린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민당 개헌 초안은 그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의 선거권은 일체 부정하고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의 선거권도 헌법으로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정교 분리의 예외를 허용해서 예를 들어 총리 대신에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 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본다거나 또는 영업 자유의 적극 목적 규제,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것은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 강한 입장의 사람을 일부러 제한하는, 예를 들면 대규모 슈퍼의 지방 진출 제한 등의 조문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24조에서는 가족은 서로 도우라고 하는 가족 서로 돕기의 의무라는 등의 조문을 넣어버렸네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덕이나 윤리의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까지도 헌법에 넣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헌법 25조의 생존권 앞에 넣고 있어요. 즉 생활보호를 신청하러 온 사람에게 아니 우선 가족끼리 서로 도와요 라고 억지로 돌려보내는 생활보호 신청을 거절하기 위한 이유를 헌법 안에 넣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족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국가가 정한 모델 가족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어린이가 2명 있다는 식으로 표준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나라가 정하고 거기에 맞는 곳에는 세법상의 우대를 준다든가 아무튼 그렇게 직접 간접적 모습으로 일정한 형태의 가족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 가지 가족의 모습이 있어도 좋지 않나요? 혼인하고 있는, 혼인 등록을 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 혼인신고를 내지 않은 가족도 있고 남자끼리의 가족도 있고 여자끼리의 가족도 있고 또 1인 가족도 있고 외국인과 함께 사는 가족도 있고 여러 가족이 있어도 좋은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금의 헌법입니다만 그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한 가지로 정해서 강제하는 것, 이것은 전쟁 전의 가문제도, 그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 이래야 한다, 가족은 이런 것이다와 같은 것, 그리고 천황을 정점으로 한 천황 일가로서 이 국가는 하나의 가족이다, 천황을 가장으로 하는, 천황을 가부장으로 하는 그런 천황 일가이다, 그런 것을 말단까지 강제해 오는 것 같은 그런 이른바 가족의 의무 부과입니다. 다음은 재외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인데 다양한 전쟁은 메이지 헌법 시대 재외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셈입니다. 중국 산동 출병이라든가 상해 사변이라든가 모두 그렇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배려, 이것도 중요하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헌법에 넣어버리면 형사소송의 본질이 완전히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법률로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처럼 각양각색인 인권을 제한하고 대단히 답답한 분위기의 사회가 되어버려요. 국가가 정한 방침을 따라라, 나라가 정한 그 방침에 이른바 순종으로 따라오는 국민은 자,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립하고 반발하는 사람은 이제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상, 사고방식이지요. 어쨌든 국가가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헌법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 포기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전사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 전쟁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모든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헌법 구조이고 특히 2항이 중요합니다. 전력의 불보유와 교전권의 부인. 단 제 생각과는 다릅니다만 일단 정부는 자위권이 있으니 자위를 위한 실력 부대로서의 자위대는 인정하자라고 하고, 그래도 정부는 집단적 자유권은 행사할 수 없고 해외에서 무력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헌법 구조는 자위관의 명령을 지켜온 것입니다. 이 헌법 구조, 특히 2항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교전권의 부인이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헌법은 전문에서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전 세계 국민이 한결같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도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헌법인데도 전 세계의 국민, 즉 인류를 시야에 넣은 헌법을 우리들이 가집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기아나 빈곤이나 인권 침해, 차별, 환경 파괴, 그 같은 좀 어려운 말로 구조적 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만, 그러한 것을 없애자고, 그런 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직 전 세계에 많이 있다.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리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 일본은 힘껏 노력한다. 그것을 통해서 이른바 분쟁의 불씨를 없앤다. 그런 국제 공헌을 한다. 그야말로 군사력만이 국제 공헌이 아닌 것이다. 부흥 지원 등 일본이 잘하는 분야에서 확실히 우리는 세계에 공헌한다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적극적 비폭력 평화주의, 그리고 헌법 전문의 평화적 생존권입니다. 그런데 자민당의 개헌안은 이 평화적 생존권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전력 불보유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교전권의 부인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국방군을 창설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군의 창설, 자주 이 국방군의 창설이라는 대목에서 이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북한이나 그리고 센카쿠 제도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제대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들은 적 없습니까?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공격당했을 때 무방비 상태 아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센카쿠 빼앗기면 북한에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는 식으로 그런 말 들은 적 없습니까? 자주 말하죠. 개헌파의 여러 사람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국민의, 우리 목숨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 들은 적 없습니까? 더 알기 쉽게 말하면 공격받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격당하면 어떻게 되나 라고 들으면 그것에 대해 무엇라고 대답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비무장 중립이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민당 개헌안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전수방위라고 하는 지금의 자민당의 지금까지 일본국이 자위대라는 형태로 해온 전수방위라는 것을 넘어서 이른바 군사대국이 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수방위를 부정하고 군사국가가 된다. 그러기 위한 국방군인 것입니다. 그 점을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DVD를 보고 계신 분이 자신은 비무장 중립을 생각한다. 일체 군대를 갖지 않고 전투력도 갖지 않고 그리고 자위대도 헌법 위반이니까 갖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헌법 구조를 포함한 이 헌법의 개혁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자위대에 근거한 비무장 중립이 아니고 전수방위라고 하는 지금의 일본국의 방위 정책을 국방군을 가짐으로써 단지 군사국가가 되어버린다. 보통의 군사국가가 된다. 그것을 그만두어라. 그건 이상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받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자위대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위대로 지금 비무장 중립이 아니고 전수방위를 중심으로 하는 자위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자위대는 그걸 위해 있지 않느냐? 하고 말입니다. 자위대라는 것은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 한도의 실력을 가진 부대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자위대로 지킬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위대로 지킬 수 없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위대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힘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사고방식입니다. 분명히 말하면 소형 폭탄까지도 지금의 헌법 아래에서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지금까지의 생각입니다. 즉, 자유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실력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정부의 전수방위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자유대로 지킬 수 없다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으로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뭐야? 도움도 안 되는 것에 이렇게 몇 조 엔씩 돈을 들이고 있나요?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위대는 무엇을 위해 있는 건가요?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닌가요?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수방위라면 지금의 자위대의 실력으로도 좋다. 그렇다면 외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때에 대비해서 국방군을 가진다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외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때 일본을 지킨다. 그래서 자위대가 있는 것이다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자위대로 안 되나요?
할 수 없다면 무엇을 위한 자위대입니까? 말이죠. 거기에 몇 주엔도 5주엔이나 돈을 들이고 있다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은 공격받았을 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지금의 자위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 이외의 목적을 위해 국방군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일본의 동맹국, 구체적으로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아도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의 전쟁에 함께 참가할 수 있는 것을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은 아무런 관계도 없다. 국제협력 활동으로서 군대를 세계에 파병하고 거기에서 전쟁을 수행한다. 국제협력의 이름 아래 전쟁을 하고 싶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대가 아닙니다. 조금 어폐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건 자위대로 충분합니다. 그 이외의 일을 시키고 싶기 때문에 국방군이라는 정규 군대로 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두십시오. 아베 총리는 지난번 선거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위대는 해외에서는 이미 군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국 내에서 군대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합니다. 이미 군대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보통 군대로 하자는 것뿐입니다. 이름을 자위대에서 국방군으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런 말 들은 적 없습니까?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자위대는 해외에서 군대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다. 반사람목 이하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우울화가 나기 때문에 정규 군대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위대는 해외로 나가면 무력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교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교전권은 부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헌법 9조 2항에 규정된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교전권이라는 말,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시죠? 국가에 전투를 할 권리가 아닙니다. 교전권이라는 것은 국제법상 교전 당사국에게 인정받는 여러 권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전국, 적국 병사를 살상하거나 적의 군사시설을 파괴하거나 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적의 배를 납포한다거나 다음은 점령 정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적국 병사를 살상하는 것입니다. 적의 병사를 죽이는 것, 이것이 교전권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통상의 군대에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헌법에서 교전권을 부정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자위대는 해외에 나갔을 때 적국 병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교전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자위관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로서 어쩔 수 없이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자위대는 해외에서 원칙적으로 살인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당 방위와 긴급 피난 때 살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서 교전권이 인정되는 보통 정규 국군이 됨으로써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그 군대는 살인이 가능해집니다. 단지 예외적으로 포로를 죽이거나 민간인을 죽일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역전되죠? 자위대로부터 국방군으로, 그것은 원칙적으로 살인을 할 수 없는 조직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살인할 수 있는 군대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군대를 우리들이 시민사회로 끌어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위대에서 국방군으로 명칭 변경 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규 국군이 된다. 그리고 일본의 국가를 지킨다라는 것 이외에 조금 전에 말한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과 전혀 관계없는 전쟁에 말려들어 과거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다국적 군에 참가하거나 여러 전쟁을 세계에서 전개할 수 있는 보통 나라가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과 같이 보통 국가가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보통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아주 최근에도 미국의 보스턴에서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른바 많은 적에게 표적이 된다. 테러의 표적이 됩니다. 매일같이 테러의 공포에 떨지 않으면 안 되는 보통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을 그런 국가로 해도 좋은 것인가? 우리 어린이나 손자에게 그런 일본, 그런 헌법으로 해서 건네주어도 좋은 거라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민당의 개헌안은 구조 1항에 전쟁 포기라고 써 있습니다. 따라서 자민당 쪽이나 아베 씨는 반드시 말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평화주의라고 분명히 씌어져 있습니다. 전쟁을 포기한다라고 씌어져 있으니까요. 다릅니다. 이 1항에서 전쟁 포기를 해도 그걸로는 안 됩니다. 2항에서 자유권의 발동을 방해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씌어져 있지 않지만 교정권의 부인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명목하에 또는 국제협력의 이름 아래 무제한의 무력 행사, 간단히 말하면 전쟁 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본의 방위가 목적인 개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확실히 이해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들의 생활에 다양하게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살인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 되어버린다는 것, 또는 모든 것이 군사 국방 우선이 되니까 거기에 협력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뭐야, 비국민이잖아, 비겁자잖아 라고 국민끼리 서로 욕을 퍼붓기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병사 지원자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다시 상처받은 젊은이가 돌아옵니다. 그런 젊은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징병제가 가능해집니다. 좋습니까? 이 국방군을 가짐으로써 이론적으로는 징병제가 가능해집니다. 아닙니다. 징병제는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능해집니다. 또 군사비가 증대할 테니까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나 사회보장비의 삭감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또 잠재적인 핵 보유를 위해 원전 유지도 당연하겠죠. 그리고 무기 수출입니다. 군수산업과의 유착이나 무기 수출의 해금, 정말 일본이 죽음의 상인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것을 그만두자라고 하는 것이 메이지 헌법에서 일본국 헌법으로의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천황 주권에서 국민 주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속 전쟁을 한 나라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치거 등 국가를 위해서 교육을 이용한 나라에서 교육 내용에 개입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종교를 여러 가지로 야스쿠니 신사 등을 이용하는 나라에서 정교 분리를 한 것입니다. 철저한 중앙집권으로부터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나라로, 장애인, 여성, 어린이를 차별하는 나라에서 차별이 없는 나라로, 그리고 귀족이나 재벌, 대지주가 있는 국가에서 격차를 시정하는 나라로, 자기 책임을 강요하는 나라에서 복지를 충실히 하는 국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를 위한 개인에서 개인을 위한 국가로 바뀐 것입니다. 천황이나 국가를 소중히 하는 나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나라로 한 것입니다. 이 오른쪽이 전후체제 레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후체제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 다들 멋지게 전쟁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정말 차별하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요. 이미 이건 전쟁전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국 헌법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을 존중하기 위한 입헌주의, 이것은 이미 인류의 영지, 지혜입니다. 또 하나 비폭력 평화주의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정신성의 구현이고 일본의 영지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같은 점,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도 이번 자민당의 개헌안은 부정합니다. 개인의 존중을 위한 입헌주의와 결별하고 인류의 영지, 지혜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서 비폭력 평화주의와 결별하고 일본의 영지를 부정해버리자고 그런 개헌안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민당 개헌 초안의 특징을 4가지 정도 써왔지만 특히 최초의 헌법 개정의 발의 완화로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과반수 국회의원의 발의로 바꿉니다. 아베 정권은 그런 이유로 96조만 개정을 앞세우려는 생각이네요. 이 개정 요건의 완화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조금만 최후에 정리하겠습니다. 발의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개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일본보다도 엄격한 절차의 나라 스위스나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헌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헌법 개정을 해오지 않은 것은 국민이 개헌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의도는 구조 개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부정 입학과도 같은 캐캐묵은 수단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베 씨는 이런 말을 해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반대하면 국민이 손가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 헌법을 국민의 손에 되돌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다는 따위로 말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사실은 국민투표로 마지막에 정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보 조작이나 무대에 휩싸여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되면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미리 국회의원이 냉정한 판단으로 발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인간의 약함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국민의 지혜인 것입니다.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라는 것은 반대 야당도 납득해서 찬성해 줄 때 비로소 3분의 2인 것입니다. 그만큼 냉정한 논의를 하고
반대 야당도 납득해 주어서 비로소 첫 발의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걸 간소하게 하면 이른바 집권 여당의 강행 체결에 따른 발의를 가능하게 해버립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헌법으로 속박된 쪽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허들을 낮추자고 하는 것이니 그것은 이상합니다. 입헌주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과반수를 요건으로 해버림으로써 갈팡질팡하며 그때그때 집권 여당에 의해 헌법이 쉽사리 바뀌어버린다.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법 개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한 번 더 냉정하게 우선 입헌주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헌법은 무엇 때문에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이 개헌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느 누가 이익을 받는 것인가를 확실히 생각합니다. 또 개헌은 요술지팡이가 아닙니다. 헌법을 개정하면 뭐든지 전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됩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더 안전해집니까? 보다 자유로워집니까? 더 복지가 충실해집니까?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멋대로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저지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역시 상상력입니다. 권력은 역시 위험한 것이라고, 그리고 전쟁은 정말 비참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헌법이 바뀌면 자신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네이션, 그것을 다 함께 넓혀가는 시민적 연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합니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에 신뢰를 가지고 시민적 연대를 쌓는 것입니다. 지금 1인 1표를 놓고 제가 재판 중인데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헌법심사회도 역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상합니다. 처음부터 국회 자체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회가 되어버린 이런 곳에서 헌법 개정의 발의 등이 용납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헌법 개정의 발의 등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헌법은 무엇 때문에 있었던 것인가? 우리들의 자유,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속박하는 그것 때문에 헌법이 있었던 것이라는 그 본질 부분을 우선 확실히 확인해 주십시오. 보통 법률과는 다릅니다. 헌법은 법률과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다는 점, 그것을 우선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은 그렇게 해서 국가를 통제하는 도구이다. 이것을 입헌주의, 이렇게 말합니다만 이번 자민당의 개헌안은 그것을 부정해버려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바꾸어버리자, 그렇게 해버리자는 것이죠. 그런 일을 용서해도 좋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를 제한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나라, 이 나라에 지금까지 항구평화주의 헌법을 부정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어버린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라는 것은 어떤 국가인가? 확실히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서로 이해한다. 테러의 공포에 떨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 그것이 보통 국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들이 인식하고 공격받으면 어떻게 하지? 라든가 센카쿠 빼앗길지도 라든가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야 자유대가 있잖아요 라고 그 이해를 하고 싶기 때문에 국방군이죠 라는 것을 정확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건 힘껏 좀 더 참고 비무장 중립의 생각을 조금 참고 이른바 전수방위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걸 앞서 가리는가 하고 확실히 말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입니다. 내일의 자신은 오늘의 우리들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나 다음 세대에 말도 안 되는 일본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을 사는 자의, 헌법을 알아버린 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조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페스티나 렌테라고, 이건 천천히 서둘러라는 라틴어이지만 초조해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좋습니다. 확실히 우리들의 힘, 연대의 힘을 진전시키는 것, 그것으로 헌법 개혁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확실히 최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일본국 헌법의 가치를 저는 지켜가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일본국 헌법의 가치를 지켜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정말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열심히 힘냅시다. 그럼 마치겠습니다.